환경활동가의 시점으로 보는 지구, 전지적 환경 시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월의 환경활동가는 제로웨이스트를 만나고 삶이 바뀌신 분입니다. 현재 저와 같이 제로웨이스트와 순환경제에 대한 강의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무포장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제로웨이스트샵 예스 대표 전희택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성서공동체 FM 하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대표님 초대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안 오시면 어쩌나 사실 걱정했어요. 스케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일정을 빼주실까 좀 걱정은 했어요. 앞서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대표님의 목소리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제로웨이스트샵 예스에서 열정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로웨이스트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줄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자꾸 저를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분명히 따로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노정현 우리 대표님이자 저희 아내인 노정현이 제로웨이스트샵 예스의 대표고요. 저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협동조합 세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바퀴의 이름처럼 세상을 바꾸는 바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장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구 최강 혹은 지구 최강 오지라퍼 전희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셨군요. 대표님 아니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니신 걸로. 네, 저 평소에 선생님 뵈면서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하고집이, 주고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하고집이는 하고제비라는 표준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 별명이 원래 먼저 생긴 거라서 저는 주고집이에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만들어 주셨던 별명이고 주고집이라는 건 사실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제가 워낙 이렇게 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사실 퍼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건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큰데 너무 퍼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주고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지금의 아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고집이라는 표준어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고집이라는 사투리를 붙여서 서로 주고집이 하고집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하고집이도 사실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사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높으셔서 최근에 제가 대학 입학하시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실제로 지금 대학생이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생 OT도 갔다 오시고 MT도 다녀오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의 제 미래가 조금은 더 저런 하고집의 삶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집이 주고집이랍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유전적으로 왔다는, 그 출생적인 닉네임이라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요. 그러면 같이 하고 계신다는 그 가족분, 아내분이 바로, 노정현 대표님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주고 싶은 교육들이 많은, 우리 선생님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활동, 꼭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주된 거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도 처음이었고 이 문화를 접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공부하면서 많이 접했고 배움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공모사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4월달인데 4월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나오는 것마다 족족 내보고 있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자주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게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풀시 같은 풀시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돼가지고 주요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리필 문화가 플러스 이제 이 배달 사업까지 연결을 시킬 건데 그 배달이 탄소 배출 없는 배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공부를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하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스스로 공부를 찾아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무슨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졌는지 최근에는 제가 환경교육사 상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는 환경교육사 상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와이프가 꼭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래요. 영업 기밀이라고.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할까 봐. 그렇군요. 아니 제가 너무 깊이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기밀이어서. 네. 그렇군요. 아니 오시기 전에 당부를 받으셨네요. 그죠? 그럼요.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여쭤보고 우리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보시는 걸로 그렇게 빙고. 할게요. 네. 그럼 대표님의 지금 활동에서 활동을 하는 거점,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곳이 당연히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일 건데 그 매장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거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좀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게 글자를 이렇게 열심히 적어와도 잘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키워드 먼저 풀어놓고 갈게요. 전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가게가 단순하게 그냥 제로 웨이스트 물건만을 파는 곳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 하면 사람들이 약간은 그 동네 전빵, 옛날에 그 구멍가게 전빵 그리고 사랑방의 느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네 사랑방 이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을 꾸미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목적은 사람들이 더 쉽게 불필요한 포장 없이 물건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목적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사람들 이웃 간의 정, 그 다음에 배려 이런 문화들이 예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를 그렇게 꾸며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일회용품 등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를 할 수는 있어요. 소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지 간혹 손님들이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듣다가 관심을 더 많이 보이시면 그 자리에서 사실 더 긴 이야기가 이어져요. 긴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쓰레기를 줄였는지 그리고 그 고객님이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여기가 진짜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정말 사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런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팔고 리필하고 소분하는 그런 가게를 넘어서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더 확장해서 대구, 더 확장해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좀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곳을 예스로 만들고 싶고 그런 곳이 예스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 대표님의 말씀이 그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예스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가게라는 느낌보다 되게 따뜻하고 인간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네요. 그래도 아무리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그래도 제로 웨이스트 샵은 무포장 가게이다 보니까 일반 매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여러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이 됐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좀 더 편한 것, 내가 좀 더 예쁜 것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보자 이런 나름의 거창한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그 코로나로 인한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던 그런 이유가 기후위기라든가 이제 인간이 자연이랑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 자체가 이제 섞이면서 그런 병들이 오고 약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관심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문화 자체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관심이 컸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거의 해제됐죠.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끊어졌던 계기는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경기가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다시 마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소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건데 마트 갔을 때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쫙 진열된 그 비닐 포장들, 플라스틱 트레이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들 다시 이 마트로 좀 더 저렴한 것만 찾아서 쓰레기 따위는 관심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일 힘든 점은 사실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 그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이런 생각에 선생님의 생각에 그 지지가 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어려운 매장을 운영하시는 데 대한 원동력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저는 그런 힘을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이걸 여쭤봐야 된다는 생각을 드네요. 그 대표님이신 노정현 선생님과 우리 전희태 선생님의 생각이 서로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정말 잘 맞는 편이세요? 저 와이프랑은 아내랑은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잘 맞춰주는 편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양보하는 부분도 많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생각이 너무 많은 편이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최대한 많은 경로들을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과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사실 시작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소영쌤만큼 이 추진력이 정말 센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미 저희 아내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만큼 이 추진력, 강한 추진력, 자신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부분을 아내는 빵 하고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서로가 장점이 나오는 게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주워서 챙기고 이런 게 제가 와이프랑 너무너무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을 서로가 챙겨서 하다 보니까 아이 육아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육아에서도 누군가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챙기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받쳐줄 수도 있고 와이프가 제 백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내랑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잘 맞을 때 그 케미가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이 쿵짝이 잘 맞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제가 비건 지향이고 뭐 환경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가족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사회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활동가로서 이제 가족과 그리고 근처 지인을 설득하는 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한마디로 진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도 많았고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보다 행동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환경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생각해서 옳다는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약간 별명이 또 TMT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투머치 토커라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니? 왜 네 삶을 나한테 강요해? 그런 말 듣고 나서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내가 좋다고 해서 저 사람까지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어찌 보면 설득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차라리 더 저 사람에게 내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조금씩은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아내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보다는 끊임없이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생길 때,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얘기해 준다라는 게 가장 인상 깊네요. 그런 자세가 교육자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전희택 선생님처럼 뭐 어딘가에 나서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실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가끔은 좀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지쳐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힘 빠질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소영 선생님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해요. 근데 힘이 빠지는 순간은 정말 늘 찾아와요. 그래서 그 힘 빠지는 순간에 또 최근에는 코로나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제가 힘든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로써 푸는 거를 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늘 혼자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그 순간만큼은 빨리 잊으려고 술 마시고 그냥 쉽게 잠들고, 그거를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술 마시고 나서 다음 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면서 버리는 시간, 그리고 그 숙취로 인한 그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어쨌거나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어쨌거나 제 아이가 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솔직히 제 아이를 많이 봐요. 애를 보면 정말 미울 때는, 애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울 때는 정말 저거 내가 낳은 애 맞나 싶을 정도로 밉지만, 근데 어쨌거나 내가 힘들게 키우고 지금 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전 우리 애기 밥 먹는 것만 봐도 너무 좋거든요. 최근에 느낀 게 애기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실 자꾸 뭘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더 풍요롭게 해줘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저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이제 이 지구상에서 자꾸 뭔가 이제 더워진다, 힘들어진다,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제 아이 보면서 참아요. 힘들 때마다. 이거 다른 질문 하나, 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하세요. 네. 그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에서 가보면 그 리필하는 그 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포장 없이 알맹이만 파는 이렇게 물품들을 진열해서 팔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네. 그럼 저희가 가서 그 리필 세제를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댁에서 쓰시던 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담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댁에 쓰시던 그런 이제 밀폐 용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린스통이다 그러면 사실 린스통에 린스를 다시 담는 거,
주방 세제다. 주방 세제통에 주방 세제를 다시 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페트병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용기를 내가 여러 번 쓰겠다. 그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인데, 근데 여전히 저희 이 제로 웨이스트 샵, 그다음에 리필 샵, 여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저희가 식품은 따로 이제 그 개인 용기가 아니면 잘 안 담아드리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식품은 잘 안 되지만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용기들을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처음이라도 편하게 방문하셔서 그냥 저희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필요한 세제 같은 거 있으시면 그 준비된 통에다가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무포장 가게들에 방문을 해보면 보통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나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저희가 우리 일상의 물품을 모두 전환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물품을 다 버리고 거기에 있는 매장 물품으로 싹 다 바꾸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걸 항상 끝까지 다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제로 웨이스트 한 건 뭘까요? 그러면 정말 제로 웨이스트 한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답이고, 그 다음 정말 제로 웨이스트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꼭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사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건데 예뻐서 혹은 유행이라서 이렇게 사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버린다면 그게 정말 저희 가게의 이름이거든요.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소비 자체를 현명하게 하는 게 정말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예요. 그래서 그 제로 웨이스트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것도 우리 소영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건데 분리배출, 자원순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는 것. 그래서 버릴 때조차 예쁜 쓰레기, 그 또한 예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버릴 때 또한 예쁜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리는 것. 그것도 제로 웨이스트예요. 네, 오늘 재밌는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쁜 쓰레기가 예스라는 거. 네, 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항상 하자 예스라는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미리 여쭤볼까 그랬어요. 이때까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제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희택 선생님께 왜 항상 밝고 열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옆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그 열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님으로 계신 노정현 선생님이 가게 운영하는 일을 기밀이니 많이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자원순환이나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대표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로 대구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좁게는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마을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뭐 동단위, 구단위, 군단위, 시단위, 그다음에 나라고 그다음에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장이 돼서 점점 더 넓어져서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살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시작점이 저는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한 뒤로 돌아서서는 아이고 쟤 아직도 꿈꾸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아직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꿈 좀 더 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매장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매장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올 때까지 매장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진 역량, 그게 뭐냐 생각했더니 잘 싸돌아다녀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능력, 그 다음에 튼튼한 다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기다려서 오는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가 늘 교육이라든가 뭐 강의 이런 것들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갇힌 공간, 누군가가 신청하는 공간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공간에 가서든 우리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다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또 이렇게 다 말을 하게 되지만 TMT라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움직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가서 저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바뀌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바뀐다면 저는 갈 거예요. 그게 제 목표고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갈 겁니다. 네, 움직이는 환경교육 이런 거 정말 괜찮은데요. 이렇게 환경교육을 저도 사실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항상 생각하는 건 교육이 수동적이다. 이렇게 교육생들에게 우리가 주입하고 있다. 환경교육조차도 네, 그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해서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교육을 할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감수성, 이런 공감력 이런 거 키우는 데는 선생님의 그 움직이는 역동적인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 지금 저희 하지의 정지적 환경 시점에 공식적 질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마지막 질문인데요. 삶에서의 환경활동, 환경교육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환경 철학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늘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두 글자예요. 실천. 실천이 답이고 실천이 모든 걸 해결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닥치고 실천이라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소영쌤처럼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저분처럼 이렇게 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한 전희택, 노정현이가 있어요. 우리처럼 하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지 막 누구처럼 해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워너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소영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던 공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실천밖에 없어요. 쓰레기 하나 줄이는 거 그게 실천이잖아요.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실천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자꾸 제가 남자분들을 너무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자꾸 쓰레기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늘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기 때문에 해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서 내가 조금 빠지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분야, 지금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절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분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 타고 다니는 거 조금 연비운전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가까운 거리 귀찮다 하지 마시고 조금 걸어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천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현상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무조건 그냥 실천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종옥 박사라고 계세요. WHO 수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게.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실천에 대한 철학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뭐 저희 라디오에도 나와주시고 바쁘게 그럼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예스를 지켜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밖에 나와 계실 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저희 예스를 도와주시는 분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제로 웨이스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던 분이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동생이랑 두 분이서 살고 계신데 처음에는 동생분을 제가 먼저 만났어요. 저희 매장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뭐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이분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했는데 그게 저처럼 차라리 가게를 내서 하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뭘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업을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회용품 쓰는 걸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을 싹 치워놓고 그분 사비로 그냥 그 다회용 컵을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쓰고 난 것들을 그분이 직접 씻으세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단적인 예로 그 티슈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티슈 많이 쓰는데 2장 뽑아서 쓰면 되는데 3장 뽑는 사람들은 너 저 선생님한테 혼난다. 2장 뽑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생활에서 실천을 많이 하세요.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늘 언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언니도 비건을 지향하고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다. 근데 정말 이번에 그 언니가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장 밖을 나올 때 주거집이 하고집이보다 훨씬 더 진지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예스를 지키고 있어요. 이분도 거의 제로 웨이스트 단계로 따지자면 거의 탑 클래스가 아닐까. 우와. 네, 정말 진지하신 분이세요. 네, 평소에 선생님이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니 좋은 사람을 저절로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희택 선생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현재 전희택님은 수성구 제로 웨이스트 샵 예스를 운영하시고 대구시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이며 대구 환경교육센터 환경강사단이고 환경을 지키는 협동조합 세바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는 일이 많으시지만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고 계심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먼 길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한데 부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제가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그 힐 더 월드 이걸 들을까 뭘 들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바라는 모습이 최근에 누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 인간이 왜 저기서 나와? 이 말을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곡으로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역시나 기대를 전혀 버리지 않는 선곡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정말 항상 반전이시네요. 여러분, 전희택님과 함께한 전지적 환경 시점이었습니다. 음악 듣고 지구의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